제가 저에게 주식을 배운 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. 뭐냐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손실 보는 건 아파요. 그런데 손실이 없이 이런 실수나 실패가 없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. 이 주식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. 조금만 내가 사고 매수하고 오르잖아요. 이게 상승을 해요. 이게 진짜 웃긴 게 사람이 금방 교만해져요.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야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지거든요. 근데 상승장에 가잖아요. 상승장, 대세 상승장 막 3, 4개월 계속 슈팅 나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서도 오랫동안 했잖아요. 사람들이 굉장히 거만해져요. 시장에 올라서 수익을 본 건데 그 본질적인 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개발한 기법이나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, 당연히. 근데 그거 때문에 수익 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. 2, 3일 이상 보유하는 전략은요. 시장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. 만약에 일주일을 보유한다. 그럼 시장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. 시장이 나락으로 가면 다 나락으로 갑니다. 근데 시장이 올라가면 바보 같은 종목들도 다 올라가요. 상패 당할 것들도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수익을 얻는 건데 자기가 잘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런 상황이 나중에 또 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다. 그 의미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어요. 감정 이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 간단해요. 지금 푸틴이 뭐 핵단추 누르네 마네. 뭐 영국에 누가 뭐 이렇게 재무장관이 뭐 이렇게 감세를 철회하네 마네. 지금 뭐 파월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. 걔네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판단합니까? 감정적으로 봐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야 돼요. 이 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한다. 또는 선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있어야 돼요. 나는 이 돈을 일주일만 가지고 있겠어. 일주일 이상 보유하면 난 안 돼. 이러한 기준과 원칙들이 있으면 사실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시장이 좋으면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안 따라주면 그건 내 실력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그 미사일 폭격 맞은 것처럼 지금 다 작살나고 망가지는 시장 속에서 하루아침에 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합니까?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건 기술 분석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귀에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자세히 들으셨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. 저도 말하는 입장에서는 좀 민망해요. 어떤 거냐면 저는 계속적으로 주요 섹터를 말씀드렸죠. 저는 이 댓글을 가끔 보잖아요. 네, 이제 뭐 말년스키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감정에 너무 이입돼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불편해요. 거기에 대해서. 왜냐면 감정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. 쓸모가 없어요. 근데 어떻게 보는 게 의미가 있냐?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낙폭이 심하면 그 자리까지 다시 회복하는 주식의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봐왔던 거예요. 이게 주식의 원리고 주식은 늘 이렇게 움직여요. 자, 오늘 주식 시장이 좀 오르죠? 네, 아직 갈 길이 멀어요. 근데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. 왜 오르는 겁니까? 지금 상위 종목 상승한 거 한번 살펴보세요. 여기에 답이 있어요. 자, 어떤 종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? 보시면 바이오주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통신 관련된 종목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도 있어요. 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죠? 다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. 오늘 상승 시장이 좋았던 건 지난밤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가 상승을 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. 갑자기 이용자가 늘었대요. 이 와중에. 그래서 20% 가까이 상승을 했죠. 미국장에서 로블록스가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지금 물론 바닥에서 반등이라서 별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안 오르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낫습니다. 왜냐하면 주요 섹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요 섹터에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라는 추세 그리고 호재 이러한 소식이 있으면 그 밑으로 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. 호재가 있기 때문에 왜 밀려요? 그렇죠?
그게 일반적인 그 상식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.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 이쪽으로는 이제 호재가 약간 연관성을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어쨌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.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. 주식의 본질적인 게 뭐냐? 수백 번도 말하지만 그냥 세력 마음이다. 세력이 수급 쏜 다음에 이용자 늘었네. 이용자 는 게 중요해요. 매출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. 네이버는 매출 늘어나도 안 오르잖아요. 이용자 느는 게 중요해. 매출 느는 게 중요해. 매출이 중요하잖아요. 물론 이용자가 매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출은 또 까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이용자 늘어도 매출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말장난이고 다 그냥 세력들이 지네 올리고 싶으면 뭐 하나 얻어 걸어갖고 이제 와사바리 건다 나 이것 때문에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계속적으로.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. 이거를요. 왜 제가 예전에요. 제 경험입니다. 경험이에요. 과거에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 지식이 많이 없을 때 제가 3명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한 명은 주식 잘하는 사람이에요. 한 명은 60억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한 명은 10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주식으로요. 한 명은요. 또 나머지 한 명이 좀 큰데 이분은 100억 60억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억을 벌었어요. 선물 투자로. 그러니까 이런 3명의 그 앞에 먼저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저를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이 사람들이 말한 종목이 있어요. A, B, C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오를 거다라고 얘기한 그런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요. 결과가 어떨게요? 결과가 참 놀랍게도요. 이 3종목 다 안 올라갔어요. 다 안 올라갔어요. 이 3종목 다. 주식 고수들이잖아요. 근데 이 종목들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.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, 여러분?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적겠습니까? 경험이 없겠습니까? 그쵸? 근데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.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. 여기서. 충격을 나름대로 받았죠. 뭘 깨달았냐? 주식시장의 어떤 종목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. 불가능. 그런데요. 이 사람들이 뭘 근거로 한 거냐면 이거 재료를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. 재료 나름대로 본인들이 좋게 봤다는 거죠. 근데 올라가는 거에 죄다 실패한 거예요. 그럼 주식을 올리는 건 재료는 껍데기라고 했죠. 그럼 올리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? 그건 무엇이냐? 세력 마음이다라는 거예요. 그냥 그렇게 봐야 완전 정확한 거죠. 재료가 이 슈퍼개미 3명이 얘기한 각각의 종목들이 재료가 다 좋은 거면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. 갔어야 돼. 아직도 안 올라갔을 거예요. 제가 얼핏 예전에 기억나는 거 몇 개 봤는데 아직도 나락가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가서 사실은요. 그때 가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세력이 거기서 수급을 쏴줘야 되는 거고 세력 마음이니까 쏴주는 것과 동시에 주요 라인을 돌파하는 걸 봐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. 저도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얘기할 수 없지만 시장이 좀 괜찮았을 때 있잖아요. 올해 내내 주구장창 안 좋았지만 시장이 좀 괜찮았을 때 보합장 갔을 때 그때 제가 말하는 종목들이 뚫고 올라가고 그런 거 여러분이 직접 보셨잖아요.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? 세력이 당일날 오늘 수급을 어떻게 쌓고 어느 지점에 올려놨는지 그리고 재료가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. 그런데 제가 앞으로 얘는 오를 겁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전제에서 할 수 있냐면 세력주 가치 투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애들 있잖아요.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주부터 시작해서 보안 관련주 뭐 이런 애들도 다 결국은 세력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릴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세력주 관점으로 본다는 것도 재료뿐만이 아니라 차트를 전 분석한 거거든요.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높다. 간단한 이치예요.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. 근데 그 타이밍이나 그 시점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까? 세력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. 이걸 아시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히 확신할 수가 없어요. 확신을 때로는 할 때도 필요한데 어지간하면 확신을 여러분 잘하지 마세요. 여러분 아직 그 수준에 맞춰서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. 항상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세요.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, 사실은.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세력이 이용자가 늘었다 하면서 로블록스 그 거대한 주식을 20% 가까이 상승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게임 그리고 바이오도 올랐거든요. 바이오 이쪽으로 시장을 올려서 분위기를 좀 괜찮게 만들고 있다. 그럼 어쨌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손실 중에 있으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다?
어떤 게 중요할까요? 분위기 전환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금리 인상 또 할 거예요, 미국에서. 근데 여기서 또 금리 인상 이제 하는데 어떤 태도가 언론이 나와야 되냐면 금리 인상 할 건데 금리 인상 했는데 시장 충격이 별거 없네? 라고 하면서 또 전문가들 인터뷰 가져오고 뭐 이제 다 선방향을 한 것 같다, 뭐 충격을 이제 뭐 흡수했고 뭐 호재가 뭐 남아있다,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말장난 걸어 제끼면은 그땐 분위기가 전환된다고 보시는 거예요.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언론에서 간접적으로 보도하는 거죠. 그리고 지금처럼 로블록스가 뭐 사용자가 25% 늘었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. 거기서 매출과 연관짓고, 그리고 지금 법안들도 지금 게임주에 대한 어떤 통과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또 기가 막히게 웃긴 게 또 뭐냐면 게임 대형 회사들 있죠, 우리나라. 이 녀석들이 출시 지금 4분기 때 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예정된 게. 이거 다 미뤘어요. 4분기에 출시될 거. 제가 알기론 저기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펄어비스, 그 넷마블, 얘네 이거 4분기에 출시될 수 있는 꽤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거 출시 안 하고 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. 약속하고.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? 이 흐름 자체가. 그래서 이게 이제 출시되고 본인들이 준비가 됐다 싶으면 분위기를 전환시킬 거예요. 우린 그걸 기다려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수익 종목이나 좀 장기 보유할 거 아니면 손절 치라고 했잖아요. 손절 치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? 분위기 전환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. 아니면 낙폭 과대주로 그냥 잡던가, 과감하게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. 자,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